대한제강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짓는 데 쓰이는 철근을 세 번째로 많이 만드는 국내 철근 생산 능력 3위인 회사입니다. 이 대한제강이 지금 어제 공시를 낸 거 보면 자계 주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에요. 신탁계약 자기 주식은 자사주죠. 자사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신탁계약, 누군가에게 믿고 위탁한 맡긴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삼성증권에게 350억 원을 돈을 주고 우리 회사 주식을 대신 사다오라는 계약을 언제부터? 올해 2월부터 8월 21일까지 했어요. 8월 21일까지. 그리고 기간이 끝나자 그 다음 날인 어제 8월 22일 날 공시를 낸 거죠. 아, 기간 만료가 됐으니 해지한다. 뭐 기간 만료가 됐으니 해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간 만료하더라도 계속 연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딱딱딱딱 해지예요. 대한제강 왜? 다 샀으니까. 자기 주식 총 144만 6천 주를 다 샀어요. 제가 요 공시, 별도의 공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그냥 공시를 보는 어떤 유형, 지금 잠깐만, 이게 안 되네요. 인터넷이 또 연결이 잘 안 돼서 공시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 주식 총 144만 주를 취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350억 원을 주고서 삼성계약에게 자사를 사달라고 하니까 삼성증권에서 144만 주를 딱 사줬어요. 요 금액이 딱 350억 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신탁계약 해지 결과보고서라는 공시가 별도로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공시를 보면 좀 나옵니다. 자세하게. 350억 원어치. 그래서 144만 주를 샀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느냐.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은 이게 당연히 금융회사는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대한제강에 준 돈을 가지고 샀으니까 계약 해지되면 금융회사가 이거를 자사주 144만 주를 가지고 있다가 대한제강한테 돌려줘야죠. 그래서 현금 및 실물 반환이라는 거예요. 현금은 반환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금 350원 맡긴 대로 다 샀으니까 현금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거고, 뭐 뒤에 뭐 한 몇천 원 남아 있겠죠. 짜투리 돈. 실물, 자사주를 반환을 대한제강으로 하는 거예요. 했어요, 이미. 해지 일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그러면 대한제강이 자사주를 얼마나 가지고 됐느냐. 주식 수량은 607만 주, 거의 608만 주에 가까운, 그리고 비율이 놀랍죠. 24.7%.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4분의 1을 자사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제강이. 근데 이게 이번에 단번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이번에는 144만 주만 추가가 된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 보면 나머지 거의 한 500만 주 가까이는 예전부터 취득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거는 좀 전에 본 거는 어제 나온 거고, 이제 지금 보는 거는 지난달 7월 25일에 나온 공시를 보면 또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 있죠. 300억 원짜리. 누구한테? 역시 삼성증권. 대한제강은 참고로 삼성증권에 계속 이제 맡겨요. 삼성증권 법인영업팀이 굉장히 영업을 잘하는가 보죠. 대한제강에게. 어쨌든 삼성증권에게 300억을 맡겨서 언제부터? 올해 1월부터 7월 25일까지. 아까 거는 2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요게 먼저 체결됐던 거죠. 한 달씩 순차적으로 체결했어요. 약간 통장 그런 통장 나눠서 이렇게 굴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300억 원어치를 300억 돈을 주고 샀더니 156만 주를 딱 산 거예요. 이게 또 300억 원어치가 딱 됩니다. 이것도 별도의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156만 주를 딱 샀고, 그것까지 합하니까 24.67%. 아까하고 비율이 똑같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공시를 발표하던 7월 25일은 아까 350억 원짜리 돈을 350억 원어치 돈을 맡긴 것도 이미 다 취득을 완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건 외에 한 건에 자기 추가로 아까 봤던 350억 원짜리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 주식 아까 봤던 143원주도 이미 합산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7월 25일에 공시했던 내용에서 보는 자사주 총액 24.67%와 어제 나온 8월 20일에 나온 자사주 24.67%가 같은 이유는 이미 다 이제 합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취득을 그냥 그동안 이게 보면 이제 신탁계약 결과보고서라는 공시를 보면은 언제 취득했는지도 쭉 볼 수가 있는데 보면 350억 원, 300억 원 돈을 딱 쏴주잖아요. 대한제강이 삼성증권한테. 그럼 삼성증권이 바로바로 삽니다. 거의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지금 언제 누적으로 어쨌든 총 발행 주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4.6 그러니까 25% 반올림에서 25%의 주식을 자사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대한제강은 지금 개인 주주들로 되어 있어요. 오치훈이라는 분이 이제 사장이고 이 오완수라는 분이 이제 오치훈 사장의 부친인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이분은 올해 봄에 돌아가셨어요. 작고를 하셨고 참고로 누구죠? 부산 시장 했다가 저기 성추문으로 물러난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오 시장, 부산광역시장, 오 시장의 형이에요. 여기가 오완수 회장이. 대한제강에 창업주가 있고 창업주의 아들이 오완수 회장이었고 고 오완수 회장이고 그 아들이 오치훈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치훈 사장의 3대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분 승계는 어느 정도 돼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개인 지분율이 23%이고 아버지 지분이 지금 아직 상속 공시가 없어요. 조만간 나오겠죠. 상속 공시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친인척들, 형제, 사촌 이런 친인척들이 이렇게 지분이 있어서 대략 한 45% 되는데 근데 본인 개인 지분으로 하면 2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속을 하는 과정에 또 이게 어떻게 나눠질지도 알 수 없고 현재로서 물론 이분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알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가 거의 이만큼 있는 거죠. 25%. 그래서 이 자사주가 일단은 대한제강의 주주들에게는 좋습니다. 좋은 이유는 시중에 유통 물량을 많이 걷어들이니까 지금 얼마냐 하면 자사주 25%에다가 지금 최대 주주 지분 45% 하면 전체 발행 주식의 70%가 유통 제한 물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25%만 시중에 돌아다니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죠. 이 대한제강이라는 주식 자체가 희소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자사주를 회사가 계속 매입해버리면 유통 물량이 그만큼 계속 줄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나쁠 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한제강이 사실 실적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근 생산 3위, 그러니까 주로 건축 자재 이런 거에서는 철근을 만드는 건데 이게 80%가 철근 판매고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것도 보면 민간 중심으로 이렇게 대규모 공급 정책을 하겠다 이런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대한제강 같이 이렇게 철근 공급하는 데들도 어떻게 보면 건자재업체죠. 건축 자재업체인데 수혜를 입을 수가 있죠. 지금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을 늘리려고 하니까 실적도 잘 나오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자꾸 자사주 사줘서 유통물량 줄여주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좋은 건데 또 하나 이 자사주의 역할은 봐야 될 게 자사주를 회사가 샀을 때 이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시 되파느냐 아니면 소각하느냐 이런 방법이 있죠. 또는 자사주를 매결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한제강은 그 어떤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사주를 신탁계약을 통해서 끌어모으기만 있고 소각도 안 해. 그것도 팔지도 않아. 그걸로 교환사채 발행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자사주를 사모으기만 했고 그렇게 사모은 게 지금 총 발행 주식의 25%.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의 4분의 1을 사모았어요. 이게 주주들에게 일단 유통 물량 줄여준 거 좋은 건데 동시에 제가 봤을 때는 오치훈 사장이 지금 지배력이 엄청 강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23% 정도면. 그래서 이 지배력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유사시에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한제강은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신탁계약을 통해서 계속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또 만약에 대한제강의 공시에서 이번에는 지금 이제 자사주 신탁계약은 다 해지가 돼 있어요. 기간 만료로 해지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자사주 신탁계약을 대한제강이 체결했다. 는 공시가 나온다면 또 뭐 삼성증권하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면 아 이것도 또 자사주 얘들은 한번 신탁계약 체결하면 그냥 허언이 아니고 다 사는구나. 꼭 샀다가 다시 회사로 입고하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대한제강이 자사주를 사들인 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루틴이 된 거죠.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대한제강이 나올 공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 공시도 나와야 될 것이고 자사주 신탁 공시가 나온다면 이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실질적인 매입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실적과 관련해서 이미 현재 상반기 실적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건설 경기라기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은 대한제강과 같은 건축자재 업체들에게는 좀 호의적인 상황으로 보여지고요.